그 부처님께서 그 출가 전에 신분이 왕자님이었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은 왕자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위 계승 1순위였고 그런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 자리를 과감하게 내던지고 출가를 하신 거죠. 그 세속적인 권력이나 이 뭡니까 명예 권력을 가지고는 어떤 궁극적인 마음의 이 행복,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마음의 어떤 괴로움에서 왕위 자리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출가를 하셔서 그 시체를 감싼 분소이죠. 시체를 감싼 분소위를 입으시고 또 왕궁에서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을 탁발, 우리말로 하면 동량이죠. 동량을 하셔서 하루 한 끼를 그렇게 드시면서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기 말레이시아 3대 부호 외아들이 6조라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가를 해서 승려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스님 이름이 벤 아잔 파리 신뇨인가 그래요. 벤 아잔 파리 신뇨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스님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뭐 제2의 뭐 현대판 부처님이다. 현대판 부처님은 아니고 깨달음을 성취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현대판 고타마 시타르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출가 전의 이름이 속가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벤나잔 파리시노 스님이 그렇게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이 벤나잔 파리시노라는 이 스님이 이제 아버지는 말레이시아에서 뭐 통신업, 미디어, 뭐 석유 이런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형성을 했죠. 무려 6조랍니다. 6조. 그 스님이 베나잔 파리시노 스님이 물려받을 재산이 6조래 6조. 외아들이고 뭐 누나 둘인가 여동생 둘인가 하여튼 일남 이녀예요. 일남 이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무엇이 뭐 맞다 그러다 더 낫다 더 열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어떤 명예를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또 그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 반면에 세속적인 권력이나 명예, 부를 또 놓아버리고 탈세속적인 세속을 벗어난 출가의 신분으로 이 진리를 찾아 마음의 평화와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또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류 중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의 그 베나잔 파리시노라는 스님 이런 스님들은 세속적인 권력,
명예, 부, 경제적인 부보다는 비록 나무 하나 옷 한 벌 가지고 바로 하나 가지고 동양제를 하면서 하루 한 끼를 먹고 불편하게 입는 거 자고 먹는 거 다 불편하지만도 수행을 하겠다고 출가를 해서 수행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죠. 그 벤아잔 파리시누라는 6조 상속받을 그 스님의 출가기를 보면은, 출가 과정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태국 왕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 왕가, 왕실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18살 때 그 태국의 어머니, 그 외갓지죠. 외갓 쪽에 태국의 왕실에 뭐 놀러 갔겠죠. 아니면 외갓댁을 방문했겠죠.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18살 먹은 이 스님이. 그때는 스님이 아니죠. 출가를 안 했으니까. 18살 된 이 한 학생이, 요즘 우리말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죠. 이 한 학생이 태국에 가서 그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스님이 반한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출가를 했던 거예요. 18살 학생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난리가 날 거려. 고등학교 2학년이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못나서, 아니면 너는 왜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그런 데 들어가서 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반대, 아마 극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극렬하게. 그렇죠? 또 현재 우리나라의 18먹은 학생들이 그런 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마음의 어떤 그 진리를 찾아서 수행자로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드물 겁니다. 실정이, 우리나라 실정도. 우리나라뿐이 아니겠죠. 전 세계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물론 저쪽에 이제 티벳이나 부탄이나 저쪽 국가들은 다른데, 불교 국가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은 달라요.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간 데는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도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그런 18 먹은 젊은이가, 학생이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스스로가 18 먹은 학생이 자기 인생을, 진로를 결정을 하고 출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시사하나마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이 또 보고 뭔가 느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옳다는 건 아니에요. 바람직하고 옳다는 건 아닌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거야. 스스로가. 만 18세가 넘고 20세 되면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품에 끼고, 어린아이처럼 품에 딱 끼고 먹이고 재우고 보살피고, 내가 엄마가 아빠가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가정은. 그러니까 아마 그 어마어마한 6조라는 재산을 모은 아버님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큰 기업을 이루었겠죠. 고정적인 생각 딱 가지고, 18 먹은 어린아이가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너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고, 또 너는 외아들인데, 나의 유일한 아들인데 너가 출가하면 나의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없는 거고, 또 부모님이, 아빠가 내 마음대로 아들을 손아귀 쥐고 이리저리 조정하려고 삶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과정은 몰라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돼서 이 스님이 출가를 하게 된 일은 몰라요. 과정은. 우리 이제 이 뭐 언론에 나온 기사만 보고 추측을 할 뿐이지. 중요한 지점은 쉽지 않은,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서 지금도 태국 수도원에서 사원에서 수행자로 이 스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자로. 그 육조를 상속받을 수 있는 1순위 외아들 베나단 파리시노 스님이 지금도 18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태국에 수행을 하고 계세요.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옳다가 아닌 게요. 옳다는 게. 그 뭐 세속 사람들 다 그러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무엇을 행복하는 게 살아가느냐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내가. 그렇죠. 그리고 만 18세가 됐으면은 스스로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고 그만큼 물론 또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의 또 결정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18은커녕 20, 30, 40이 50이 돼서도 부모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또 못 나가게 끼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또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출가한 스님들도 저도 그렇고 출가한 스님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못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500년 동안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면서 스님들을 너무나 이 하층민으로 보고 노비보다 더 못했고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는 시내는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스님들이 조선시대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식 속에 스님들은 부족한 사람들 또 6.25 이후에 뭐 그런 있었죠. 그런 시절이 고아가 되신 분들 또 형편이 어려워서 전쟁통에 난리통에 그리고 또 출가 아기 때부터 동자 스님으로 동자성으로 이렇게 절에 맡겨서 이제 출가하신 분도 계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990년도 이후 넘어서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고등교육 받고 다 인격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젊은이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출가한다 그러면 네가 무엇이 잘못 못나서 아빠가 너를 뭘 못 해줬느냐?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출가만 하지 마라. 그렇죠? 정신문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이 정신문화가 고도 발달했던 나라에 있는데 뭐 일제강점기 또 6.25 민족상잔 비극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급격하게 경제발전이 되고 자본주의가 돼가면 성공을 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정신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정신문화가 퇴보를 해버렸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도의 민족이에요. 도의 민족. 우리 민족이 도를 돌아가 도의 민족인데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코 출가를 하신 분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못나신 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출가를 해서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셨고 그 부처님이 되신 그 법을 2600년 동안 맨면히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도 성취하시고 또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셨습니다. 베나잔 이 파리시노 이 스님도 비록 상속받을 유산이 6조나 되지만은
그걸 다 놓고 출가를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깨달음을 성취하신다면, 또 깨달음을 성취 못하시더라도 이 스님은 스스로의 삶을 행복감에 충만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출가해갖고 살지만은 저도 하루하루가 뭐 행복감에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승려의 삶으로도 만족하고 있고, 비록 이제 뭐 계율면이라든가 생활면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도 부족한 대로 승려로서 부처님의 해명을 정법을 이어받아가면서 또 내 공부하고 내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삶은 이거라는 거지. 우리가 선택한 삶은 세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세속에서 맞는 거를 추구하고 또 원하고 구해 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서로 간에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세속에 사신 분들께서도 경제적으로 또 명예고 많은 걸 이렇게 가지시면서도 또 한 번씩 마음을 돌려봐서 이렇게 사찰이나 또 교회나 뭐 성당이나 가셔서 내 마음도 한번 이렇게 또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가진 만큼 주변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봉사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세속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어떻게 보면 또 수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 육조라는 재산을 상속을 포기하고 출가하신 스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속에도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많은 걸 축적을 해서 이웃에 나눠줄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은 훨씬 더 수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쭉 하다가 부처님의 이제 그런 출가 얘기를 하는 중간에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습니다. 야, 근데 참 글쎄요, 저 같으면은 야,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도 안 생기겠지만은 가정하에 저 같으면은 한 6조라는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그 아버님이 계시고 또 내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라면은 야, 저 같으면은 글쎄요, 이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냥 그렇습니다. 뭐 6조는 그냥 뭐 6억만 있어도 마음이 흔들릴까? 다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어떤 그런 스님도 있다 이렇게 아시고 꼭 그렇게 그 뭡니까? 뭔가 이렇게 탁 짜여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원하시는 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기도 축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